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올해 7월에 남편이 시부모랑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랑 인연을 끊었고요. 남편도 연락을 끊었지만 아예 연을 끊은 것은 아닙니다. 인연을 끊었어도 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로나 조언 등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고자 결혼 과정과 일부 사항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은 이남 중 장남입니다. 2015년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당시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른들 노후자금을 뺏기 싫었고 저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혼수 예단 예물도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모가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셨고 친정엄마는 한복값으로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스드메와 헬퍼, 본식날 양가 가족들 메이크업과 헤어, 악기 연주가분들 비용 모두 친정아빠가 계산하였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갑자기 축의금을 가져가겠다는 친정엄마 때문에 가능한 모든 비용을 제 쪽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신혼여행 후 아빠는 제 친구들 축의와 남편에겐 현금 100만 원을 줬습니다. 시가 쪽 축의금은 모두 받았고요. 시부모는 대관료의 반값과 시가 쪽의 식비만 냈습니다.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열흘 정도 다녀왔습니다. 제 돈으로 계산했고요. 신혼집은 반전세의 다세대 주택이고 제 똥차를 폐차하고 독일 서민차를 제 명의로 샀습니다. 시가에서 재산은 시부모 댁에서 끝내겠다고 했고 저한테 오란 말 없었습니다. 명절도 피해서 갔습니다. 시가가 대구인데 올라오는 길에는 기름값이라며 꼭 20만 원씩 챙겨줬습니다. 시모가 음식만 해서 시할머니 집에 보내고 형제들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어서 시부 형제나 시할머니와 왕래하지 않고 지냅니다. 가끔 시모랑 동생이 그 사람들은 진짜 못된 사람들이라며 뒷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못된 것들이 오래 산다는 말은 시동생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시집살이 스트레스로 매일 술 먹고 시동생에게 손을 올렸다는 말을 술자리에서 주워들었습니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초 시모. 시모가 상견례 때 불쾌함을 말하며 제 친정엄마 때문에 참담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친정엄마가 2층을 예약했다고 남편에게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10년째였고 집 앞 슈퍼에 가는데도 30분이 걸리는 환자였습니다. 이후 시가에 방문할 때마다 시모는 친정엄마에 대해 코치코치 캐물었습니다. 결혼 초에 3달 정도 계속 묻는 말에 대답해주고 사과했습니다. 처음엔 연극 전공, 10년째 환자임을 감안해서 히스테릭하다고 방어하다가 나중엔 그것조차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쯤엔 너네 엄마 친구 있니?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시부가 이제 그만하라고 작게 버럭한 이후 멈췄습니다. 참고로 친정엄마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감정 쓰레기통이나 수행비서로 썼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초 시부. 시댁은 대구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면 늦은 오후에 도착하고 이른 저녁을 먹다가 술자리로 바뀌고 일찍 잠드는 게 보통입니다. 첫 술자리에서 저에게 대학에 대해 물으면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하랍니다. 참고로 저는 인서울 4년제를 중퇴했고 거짓말할 생각이 없기에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 본인이 졸업한 걸로 이미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시동생은 전액 장학금이라 돈이 안 들었는데 남편은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등록금 말고도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며 지금 신혼집 보증금, 그 전에 살던 원룸 보증금 반 이상이 부모 돈이라 말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 살고자 했던 저는 살짝 당황했고 답답해졌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수도권 전문대를 자퇴하고 사이버대 재학 중이었습니다. 등록금은 제가 내고 있었고요. 1년에 2번 80씩 나갔습니다. 남편의 순 자산은 2천 이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해외여행을 가며 다 썼다고 합니다.
다음날 시모 말이 저랑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남편이 이제 원룸이 싫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3,5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갚을 필요는 없다며 그게 다 부모 마음이라고 했답니다. 당시에는 친정엄마랑 비교되어 좋은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시부가 자기 아들 학비가 많이 들었다는 말을 왜 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이후에 남편이 말하길 2학기 다니다 자퇴했고 400쯤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모. 결혼 초에는 시가 방문이 잦았습니다. 왕복 8시간에서 10시간인 대구를 한 달에 한 번꼴로 갔습니다. 운전은 70% 이상 제가 하고 도착지에서는 남편이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10년차 저희 집 운전기사였습니다. 대구에서 남편은 밥 먹을 때 빼고는 소파나 방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3번 정도 혼자 설거지 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설거지하기로 약속하고 대구에 갔습니다. 약속대로 남편이 주방에 갔는데 시무가 소파에 있다가 네가 뭐 하는 거냐 라며 놔두라고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면 거기 떨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딱 한 번 설거지 같이 하고 나서 저도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무식해서 그런다 장난친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시모 고양이 손주 발언. 결혼 후 1년 내내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호소에서 데려온 고양이까지 3마리입니다. 남편이 고양이 덕후라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고양이 좀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말을 3번 정도 했었습니다. 화난 남편이 전화로 난리친 이후 어디로 보내라는 말은 안 했으나 싫다는 티는 계속 냈습니다. 가끔 제 집에서 자고 가면 시동생 속옷까지 고양이 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직후 남편은 야근이 많고 연봉 좋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많고 월급이 적은 회사로 갔습니다. 맞벌이니 상관없었고 몸이 축나는 것보단 돈을 덜 버는 게 낫다고 쿨하게 결정한 일입니다. 어느 날 시가에서 아침 일찍 혼자 일어났는데 시모가 슬쩍 손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누구 며느리가 애를 낳았다며 지금 안 갖는 거냐면서 낳으면 키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손 빌릴 생각 없고 남편 월급을 말하며 애가 생겨서 외벌이를 하게 되면 그 돈으로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 월급만 기준으로 하면 매월 100씩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데 뭔 소리인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번째, 회사 관련. 결혼 후 1년 내 저는 시중은행 계약 만료 이후 금융회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과 채권 일입니다. 시모가 지인, 친척들한테 며느리가 시중은행에 다녔었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합니다. 어떤 일인지 설명을 다시 해줬으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듯 합니다. 시중은행 다니는 며느리가 갖고 싶구나 싶었습니다. 기장 대행해주는 세무사가 있으나 일을 해보니 제가 회계, 세법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산 세무 회계 1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했다고 말했더니 시모가 동네에 누구 딸이 고졸인데 세무사 사무실을 다닌다고 합니다. 세무사무실 여직원 할 생각으로 딴 거 아니고 사업 때문에 딴 거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전 인서울 4년제 중퇴 학력이라 고졸 얘기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업하는 거 뻔히 알면서 세무사무실 고졸 여직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6번째, 시가 식구들의 행동. 결혼 후 1년.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빠가 평생 공무원 하다가 은퇴한 지 6개월 만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제가 결혼 직후 친정엄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까지 갔다가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부모 전화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아빠 혼자 엄마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담배를 하루 2갑씩 태우고 매일 술을 마시는데 제가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든 알아챘겠지 싶으나 옆에 있었으면 제가 먼저 세상과 단절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1년 동안 차단하고 아빠를 말기암 상태로 만났고 한 달 정도 간병해드렸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공무원분들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구청장님도 와주시고 3일 내내 장례식장이 가득했고 발인도 그러했습니다. 시부모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담하다던 친정엄마랑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바빠서 못 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시가 쪽 가족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오지 말라 했으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정신 차리고 보니 조의금이 없었습니다. 1원도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 제 탓이라 생각하고 화내지 않았고요. 7번째, 시모의 발언, 장례 2달 후. 아빠 장례 이후 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오래 투석을 했던 환자라 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시모한테도 전화해서 상속받은 아파트로 간다고 했습니다. 오래되어서 좀 고칠 거라 했더니 싹 다 고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고쳐왔던 거라 조금만 손볼 거라 했습니다. 이후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사람 복이 많다 랍니다. 머리가 띵해져서 뭐라 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내 아들 땡땡이가 사람 복이 많다고 라며 재차 동일한 말을 하고 고마운 일이다 라며 끊는 겁니다. 회사 근처 사거리였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부터가 시부모가 이상한 게 확실하다고 느낀 시점입니다. 남편은 본인이랑 결혼한 사람이 저니까 사람 복이 많다는 건 제가 복이 많다는 걸 돌려 말한 거고 고맙단 뜻이며 대구 사람이라 옛날 사람이라 불교식 표현이라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이없는데 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받은 게 시모 아들의 사람 복인가요? 8번째, 시부모 발언, 장례 2달 후. 장례 이후 첫 대구 방문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대충 옷 갈아입고 나오니 시모의 첫 말이 남편에게 결혼 축의금 혹시 너네 부모가 가져갔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져갔다. 근데 남는 것도 없었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제 쪽 보증 인원도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장례 끝나고 처음 보자마자 1년 전 축의금의 행방을 묻는 게 정상인가요? 거실 쪽으로 나와 저는 바닥에, 시모랑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쯤 남편에게 독일산 첫 차를 사줬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이제 만족하니? 라고 물었고 남편은 대충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부가 상속받은 아파트 값을 물어봤습니다. 경기도라 가격은 3억 초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싸냐고 이 동네에 짓고 있는 아파트 값들도 그것보다 비싸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날 밤 기분이 이상한 게 잠이 안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을 잡으니 무식해서 그런다. 원래 말을 막 한다. 무시해라. 라고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집값이 생각보다 싸니 실망한 걸까? 제 부모 무시당한 것 같아 불쾌했었습니다. 9번째, 시모의 발언, 위사례 한 달 후.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사기로 결정하고 시부모에게 말하니 한번 보고 싶다고 한 걸음에 올라왔습니다. 결혼식 이후 시부모의 첫 상경입니다. 집 구경하고 밥 한 끼 먹고 대구에 바로 가겠다고 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시모가 아파트에 에어컨 새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 가기 전 아파트 내부 사진을 보낸 적이 있고 에어컨 설치 장면이 있었습니다. 새 거라 했더니 얼마냐고 물어서 300만 원 덜 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어컨을 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재차 물으니 에어컨을 두고 가야 집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계속 두고 가라고 하니 시부가 시모를 팔꿈치로 툭 치면서 니는 사줄 것도 아니면서 헛소리 그만하라 했습니다. 저는 원룸도 아니고 에어컨 못 살 사람들이면 45평 안 찾는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커피 한잔 하자는 거 남편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결혼 생활 중 최악의 싸움을 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자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전 일들까지 도저히 참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무식해서 그런다. 원룸 새놓을 줄만 알아서 그런다며 계속 방어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싸운 듯 합니다. 말실수, 말장난 한 번만 더 걸리면 제가 자리에서 남편에게 눈짓하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기로 협의를 받습니다.
새로 산 에어컨을 두고 가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제 아파트가 쓰레기라 새 에어컨을 끼워줘야 팔린다는 뜻인가요? 10번째, 시모의 발언. 위사례 2달 후. 남편이 이직 준비로 쉬던 중 혼자 대구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시가에선 잠만 자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온다는 말을 들은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 쫄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혹시 싸웠냐고 겁을 잔뜩 먹었길래 그냥 친구 보러 간다고 했더니 차 생기더니 혼자 잘 다닌다고 하더니 끊는 겁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잘 놀다 왔냐, 시가에선 별일 없었냐 등을 물었습니다. 남편이 시모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쯤 저는 독일 서민차를 미국차로 바꿨습니다. 시모가 제 차 바꾼 얘기를 하면서 돈 아껴 써야 하지 않겠냐, 여윳돈은 좀 남았냐 했다는 겁니다. 아들 차 샀을 땐 제 앞에서 아들한테 이제 만족하냐 했던 시모입니다. 목돈 쓴 저한테 고맙다, 미안하다의 표시는 하지 않고 아들에게 이제 만족하냐고 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완전 개발작을 했습니다. 남편 차 살 때는 여윳돈이란 말을 몰랐다가 제가 차를 바꾸니 여윳돈이란 단어를 알았나 봅니다. 제 차값은 남편 명의였던 저희 신혼집 보증금 돌려받아서 산 겁니다. 남편의 전 재산이요. 11번째, 해외여행. 위사례 한 달 후. 남편이 이직 준비로 쉬는 사이에 가까운 해외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대만으로 패키지 4일 여행 다녀왔습니다. 시부모는 만나면 종종 같이 해외 나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랑 나갔던 홍콩 얘기를 많이 했고 경비는 시부모네가 내겠다는 말도 같이 했었습니다. 대만을 다녀온 후 안부 전화를 하며 대만 좋았다고 하니 시모가 같이 한 번 더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대만 얘기를 또 꺼내며 같이 갔다 오자고 하면서 경비는 이라며 말을 흐리는 겁니다. 제가 각자 하는 거냐고 물으니 각자 하자고 합니다. 시부가 얘들 얼마 전에 다녀왔다고 자기끼리 가겠다고 일단락 되었고요. 그래서 시동생과 시부모 셋이 다녀왔습니다. 경비는 이때 기분이 더러운 것보다 시모 수준이 안타까웠습니다. 12번째, 시모 생일날 시부의 망언. 30만원 정도 되는 가방과 30만원의 상품권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볼 때마다 등상복에 전대 같은 거 차고 있어서 일부러 가방을 샀고 환불도 못하게 미리 사두었습니다. 30만원 상품권 주면서 꼭 옷 사 입으셔라 했습니다. 참고로 시부모 생일 때 보통 50만원 이상을 썼습니다. 그 전 시부 생일에는 90만원짜리 핸드폰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 100만원이 돌아왔고요. 식사 자리에서 시부가 또 집값이 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듣는 말이었고 지난번 그 말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다. 대구 집 주변 지하철역 아파트값 검색해보니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 50평대랑 제 아파트 집값이랑 같더라 하니까 그건 길 건너 이마트 뒤의 아파트니 같은 동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부네 건물 앞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인데 무슨 다른 동네인가요? 지금 짓는 건 새 아파트니까 당연히 비싸고 제 아파트는 23년 됐다고 말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상속받은 아파트 값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전원주택 이사 얘기 등을 했습니다. 이사 가면 남편 출퇴근을 어찌해야 하나, 오피스텔을 구해야 하나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강남으로 출퇴근 중이었고 이사 가면 자차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은 2억이었고 아파트는 안 팔렸던 상태였습니다. 시모가 시동생에게 적금 모아놓은 거 조금 당겨 쓰자고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그러라고 이자 몇 푼 안 한다고 말했고요. 어른들 노후자금에 손대는 거 질색하지만 이건 시동생 적금이니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팔리면 그 돈 이자까지 두둑히 쳐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식사 자리 치우고 자연스레 술자리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주방에, 남편은 방에 있었고 시동생과 시부와 저 이렇게 셋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시부가 갑자기 사돈 공무원 급수가 왜 그리 낮냐고 하는 겁니다. 친정아빠는 4급 서기관으로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4급은 낮은 게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6급 하다가 명예퇴직할 때 5급 받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부가 그렇지 않다면서 이 지역 공무원들 누구누구는 몇 급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보통 지방직이니 그렇고 서울시는 진급이 늦는다고 말했으나 시부가 납득을 안 하고 계속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 담당 세무사도 공무원 준비했던 친구들도 다 제 아버지 진급이 빨랐다고 말한다고 해도 시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제 아버지는 대학을 2번 다녔고 군대 갔다 왔고 행시 준비를 하다가 장사도 했었고 그래서 30 훨씬 넘어서 9급 시험 본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부가 그럴 줄 알았다. 그때에는 대학 나와서 9급 시험 안 봤거든 하면서 웃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해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시부는 고졸의 원사 출신입니다. 시동생은 술에 취해서 해실거리기만 하고 남편은 없고 저도 술을 먹어 어버버 하다가 술자리가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또 남편한테 난리란 난리는 다 쳤고요. 13번째 주택 이사 후 이사 이후에 한 달 동안 주구장창 집수리만 했습니다. 매도인이 워낙 경우가 없어서 인도받기까지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인도받고 보니 하자도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남편을 잠실까지 데려다줬고 강남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다녔습니다. 잠실까지는 완복 1시간가량 걸립니다. 술이 끝나고 시동생한테 지난번 얘기한 적금 좀 빌려달라고 카톡을 했습니다. 시무가 관리하니 연락하겠다고 답변 받았고요. 저녁 늦게 시무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안 주겠단 소리 하겠구나 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시무는 목소리나 표정을 못 감추는 사람입니다. 요즘 출퇴근 어찌하냐 물어서 잠실까지는 제가 태워주고 나머지는 지하철이고 편도로 1시간 좀 더 걸릴 거다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닌다고 하더라면서 아파트 잔금 받아서 사면 되는데 오피스텔을 지금 꼭 사야 할 필요 있겠냐. 시동생 돈 못 주겠다고 말하기에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데리러 나가서 차 안에서 난리 쳤고요. 남편이 시무한테 바로 전화 걸어 엄청 퍼부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남편이 진심으로 분노한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부가 매우 화가 났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시동생은 당연히 적금 줄 거라 생각한 듯 합니다. 돈을 못 주겠다고 안면 바꿨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못 참는다고 중재할 생각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참고로 시가에서는 결혼 직후부터 돈 주겠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건물을 팔아서 두 아들 2억씩 주고 남은 돈으로 아파트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모 노후 자금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돈 얘기할 때마다 계속 돈 필요 없다, 그냥 사셔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매 방문마다 돈 주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술자리에 안주 같은 얘기라 보면 됩니다. 제가 돈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시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를 툭 치면서 시부는 팔라고 하는데 본인이 일부러 시세보다 비싸게 대략 5천 정도 비싸게 내놨다고, 그래서 신기하게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웃는 겁니다. 돈 안 받겠다는 사람을 놀리는 방법도 있었네요. 전화통화로 싸움한 지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시동생에게 지금까지 월세 살 때도 돈 얘기 한 번 안 한 게 네 형수고 네 형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매번 갈 때마다 돈 준다고 하면서 며느리 앞에 두고 돈 자랑하고 싶었나 본데 그거 다 알면서 그냥 넘긴 거다. 근데 이번 일은 내가 보기에도 정도가 지나쳤다. 사람 갖고 노는 것도 도가 있는 거고 물어보지도 않은 적금 얘기 먼저 했을 때나 지금이나 아파트 잔금 안 들어온 상황 바뀐 것 없다. 증여세 얘기까지 나왔던 거 기억하냐며 어이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그랬었냐고 원래 팩폭은 아픈 거라고 말했고요. 14번째 마지막 접촉.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때문에 저는 참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위에 억울한 일들이 떠올라서 남편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미안하다, 무식해서 그렇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다, 어떻게 해줄까 그래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혼자 대구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조근조근 부모에게 잘못을 얘기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 초의 실수부터
최근 돌아가신 장인어른 공무원 급수 얘기까지 다 얘기하겠답니다. 2억 사건은 그닥 내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가에서 돈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10시 넘어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가 통할 줄 알았는데 시부모랑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시모는 일부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찔려하는 표정을 보이는데 시부는 왜 돌아가신 장인어른 급수가 어쩌고 그딴 소리를 하냐 했더니 진심으로 뭘 모르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시모 말이 물으면 말을 하길래 제 친정부모 얘기를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제 부모님이 이씨왕가도 아니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고성이 오가고 6탄전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밤에 남편은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일절 방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본인도요. 본인이 시가 식구들을 보는 건 시동생이 혹시 결혼하면 상견례랑 결혼식 때뿐일 거라고 합니다. 15번째, 그 밖에 자잘한 일들. 에어컨 두고 가라고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월세 장사를 오래 해서 실수한 거라 나름 합리화시켰습니다. 시모가 마음이 좋아서 좋은 가구, 가전들을 넣어주는가 보다 라고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어느 날 월세방에 넣어줄 TV를 사야 한다면서 모델명을 카톡으로 보내고 주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쇼핑몰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시중에 존재하는 중고 아닌 TV 중 가장 싼 것입니다. 제 합리화가 틀렸나 봅니다. 그리고 아빠 장례식 이후 남편 건강이 걱정됩니다. 100만원짜리 건강검진을 시켰고 보호자가 계속 있어야 한다길래 저는 안 했습니다. 검사 후 시모랑 통화하다가 저는 건강검진 안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 목소리가 너무너무 밝아졌습니다. 너도 받지 그랬니? 하는데 시모는 목소리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만 검사시켜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고요. 결혼 초에는 고추, 밑반찬 같은 자잘한 것들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이 이거 다 갚아야 하는 거라고 받지 말라고 하기에 서서히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들기름 남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들기름이냐 하니 본인이 몇 달 전 준 것이 있는데 혹시 안 먹었으면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기분이 너무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들기름 보내고 고맙다는 인사는 받았을 거면서 돌려달라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이사 갔을 때 오래된 양문형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 산 그 당시 최고급 냉장고입니다. 추억도 있고 그냥 쓰려고 했는데 그 냉장고 때문에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일 싼 양문형 냉장고를 샀습니다. 식사 자리에 어쩌다가 양문형 냉장고 샀다는 말이 나왔는데 시모가 나도 양문형 냉장고 갖고 싶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사주겠다고 했으나 시부가 뭐라고 하니 갖고 싶다던 말을 멈췄고요. 시모의 나도는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올해부터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시모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가면 집골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상하다며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안일 해주다가 이제 다른 여자에게 바통 터치하는 거냐 물으니 그게 아니고 라면서 어버버 하는 겁니다. 당한 일이 많아 시부모가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입니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더 있겠지만 이 정도만 쓸게요. 결국 인연을 끊는 것이 되었는데 전 시부모한테 사과도 못 받았고 제 아버지 수모는 어찌해야 할까 싶네요. 아빠 납골당에 갔는데 옆에 사람들이 많아서 속으로만 아빠한테 말을 걸었어요. 혹시나 말 걸다가 시부 망언이 튀어나올까봐 엄청 신경 써야 했어요. 계속 드는 생각은 남편이 시부모랑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등신짓해서 아빠가 이런 수모를 겪었나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왜 시부모가 헛소리 할 때마다 내 옆에 없었는지 왜 진작에 엎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냥 너무 답답하네요. 남편은 시부모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 나왔다.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생겨도 시부모 만날 생각은 절대 없고 정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안 보고 살 거예요.
혹시 시가에서 저에 대한 말이 나오거나 행사에 끼라는 등 며느리 돌이 얘기하면 저희 부부는 서류상 이혼도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장인어른이 살아계셨으면 장인어른이랑 셋이 사는 거 괜찮았을 거다 얘기한 적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밤새 손잡고 있었던 사람도 남편이고 병원 음식 못 먹는다니 생닭 사다가 백숙 끓이고 살은 일일이 손으로 찢어서 죽이랑 같이 싸줬던 일도 있었네요. 3일장 내내 날 지켜준 것도 남편이고요. 가끔 제가 시부모 때문에 화를 내면 남편이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까 하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쯧쯧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대머리에 매생이국을 엎어버리고 싶다고 농담하면서 풀죠. 이 얘기들은 최근까지 아무한테도 안 했던 얘기입니다. 제 주변인 3명 정도 알겠네요. 어떻게든 이해하고 합리화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시부의 제 아버지 뒷말 사건 전까지 악의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자격지심과 질투에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라 봅니다. 추가,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가 잊을만 하면 화를 냈으니 남편이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불륜 사실을 알고 난 뒤 덮자고 해놓고 매일 남편을 잡는 아내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요즘은 문득 생각이 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찾습니다. 사례가 결혼 초부터 쓰여지다 보니 별것도 아닌 것에 맨날 난리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난리치기 시작한 건 장례식 이후가 처음입니다. 7번째 내용인데 사람 복이 많다는 말에 처음으로 난리쳤지요. 결혼 1년 2달 지난 시점이네요. 처음엔 시부모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장례 이전의 일들은 그냥 세대차나 지역차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일들이지요. 올해 봄까지도 명절, 생신 꼬박 챙기며 왕복 10시간 가까이 운전하며 절대 섭하지 않을 금액의 선물도 드렸어요. 남편이 너무 과하다고 금액을 깎을 정도였죠. 시부모도 나름 잘하려고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명절 피해서 오라는 것, 기름값 챙겨주는 것, 안부 연락 요구 안 하는 등이요. 그런데 장례 이후에 무심코 본색들이 드러나 버렸다고 느껴지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